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여운한 골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석이라는 작가가 나오면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백석은 주로 1930년대, 즉 일제강점기라는 되게 암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갔던, 현실 속에서 시를 지었던 작가인데요. 그러한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백석은 주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의식을 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석의 시의 특징은 일종의 복고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가족 공동체가 다 해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즉 지향하는 그런 현실은 과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어떤 똘똘 뭉쳐서 살았던 그 시절을 회복하려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어떤 보면 과거 지향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성격을 띠는 시를 지은 작가가 백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를 쓰는 방식으로서 주로 이야기시, 또 다른 말로는 서술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석의 시에는 주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즉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은 시 속에 인물, 사건, 배경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 물론 모든 시가 꼭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거의 백석의 대부분의 시들은 이런 이야기시 형식을 띱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백석의 여운한 골쪽이라는 시인데요. 자, 이 여운한 골쪽이란 말은 여우가 난다는 고을의 친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의미는 여우가 나는 고을의 친족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의 마을이 예전부터 여우가 많이 나왔다 해서 여운한 골이라고 하고요. 자, 거기 모이는 친족이라 해서 여운한 골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작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평안도 방언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어휘풀이들을 좀 같이 보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부터 이름부터 들어가 봅시다. 명절날. 자, 지금 제 1연에서 바로 명절날이라는, 자,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시간적 배경으로는 명절입니다. 자, 나는 바로 우리 표면적 화자가 보이죠? 자, 이 표면적 화자가 보이고, 이 화자의 특징을 좀 잡아볼 건데, 엄매 아베 따라, 엄마 아빠 따라,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투리죠.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자, 여기서 큰 집, 자, 이거는 또 공간적 배경이 되죠. 이게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이 큰 집이 아마 여운한 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1연에 뭐 명절을 새로 큰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화자가 엄마 아빠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어린아이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자가 어떤 어린아이 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한 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절날 우리 큰 집에 갈 때 아침 일찍 가죠. 그러니까 자, 지금 가는 요 시점은 아침이 될 겁니다. 자, 되죠? 자, 그렇게 가면, 자, 그래서 이제 이연으로 들어가면 이 친척들에 대한 소개가 나올 겁니다. 그 말은 친척들이 큰 집에 한 명씩 한 명씩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낮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서 낮으로,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친척들에 대한 소개가 들어갈 건데요. 자, 그 친척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친척 또는 친족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외향적인 특징, 즉 외향 묘사가 한 개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개는 특성, 이 친척의 특성이나 성격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얼굴에 별자국이란 말은 곰보자국을 말하죠. 곰보자국, 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끔뻑거리는. 자, 여기서 말수와 같이 눈도 끔뻑거리단 말은 뭔가 어떤 어리숙한 어떤 모습을 또는 어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외양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배 한 필을 짠다는. 자, 하루에 배를 한 필이나 짠다. 자, 이게 우리는 뭐 배를 짜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 배 한 필을 혼자 짜려면 엄청 하루 종일 배를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특성은 되게 근면성실함이죠. 즉 외모는 좀 어눌하고 곰보자국이 있지만 근면성실한 벌 하나, 우리 뭐 벌판이 되겠죠. 건너치 벤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는 어떤 마을 이름일 겁니다. 그 신리라는 마을의 고모인데요. 이건 우리 고모를 말하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친척 신리 고모가 나옵니다. 네, 자, 보면 이 친척들에게는 좀 다른 다른 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끄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모의 딸 이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녀란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이 이씨라서 그 이씨의 딸을 우리는 이녀라고 평안도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이녀, 그러니까 큰 딸, 작은 딸 이 말이겠죠. 자, 이게 신리 고모 쪽의 어떤 가족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신리 고모의 남편은 같이 안 왔네요. 뭐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남편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돈 벌러 이렇게 어떤 저 간도 지역을 막 떠돌러 갔다던가 뭐 다양한 어떤 사연이 있겠죠. 자, 그다음 16세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자, 여기서 포족족하단 말은 뭐 빛깔이 칙칙하고 바르스름한 기운이 돈다 이 말인데, 그냥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난단 말은 그냥 성격이 예민하다. 그리고 살빛이 매감탕 같은. 매감탕은 우리 진갈색을 말하고요.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또 외양이 되겠죠. 자, 이 토산고모의 어떤 외양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또 좀 시각적인 색채어를 사용해주고 있네요.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산다는 토산고모. 자, 고모, 토산이란 지역이 고모. 자, 고모의 딸 승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모의 딸이 승려란 말은 이 고모의 남편이, 즉 승려의 아버지가 성이 승씨란 말입니다. 승씨 처음 들어보네요. 되게 희박한 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들 승동이. 승동이도 마찬가지로 이 승씨의 아들들은 어떤 동이를 붙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토산 고모와 승려와 승동이. 자, 그가 우리 그 큰 집에 모인 거죠. 역시 남편은 같이 안 왔네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육심리라고 해서 새파랗게 베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자, 여기서 과부. 그럼 역시 이번엔 큰골고모인데요. 큰골고모의 특성이 나오죠. 된 코끝이 빨간. 코끝이 빨간. 여기서 코끝이 빨갛단 말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맨날 술을 많이 먹어서 코끝이 빨갈 수도 있고요. 우리 주정뱅이 같은 거. 하나는 맨날 울다 보니까 코끝이 빨갈 수 있는데,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이 흰옷과 과부를 연결시키면 이 흰옷은 상복이 되겠죠. 그리고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그러면 여기서 코끝이 빨갛단 말은 이거는 좀 울음이 많다. 울음이 많은 을 드러내는데, 그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편이 죽어서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흰옷이 정하던. 자, 여기는 뭐 얘는 또 외양이 되겠죠. 외양을 코끝이 빨간부터 여기까지를 외양으로 합시다. 물론 여기에서 흰옷도 색채고 빨간도 색채인데 이건 두 가지 색채가 나왔다 해서 이거를 색채 대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색채 대비보다는 그냥 외향적인 묘사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끝에 설계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자, 이거를 이제 좀 성격으로 보면 되겠죠. 자주 운다라는 그냥 뭐 눈물이 많다. 많은 큰골 고모, 그리고 고모의 딸 홍녀. 그러면 역시 이 홍녀의 아버지는 홍씨겠죠. 그러니까 큰골 고모의 남편은 홍씨일 겁니다. 자,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자, 여기는 삼남매가 있네요. 근데 이 집안도 남편이 없네요. 남편들이 다 일찍 다 단명을 했나 아니면 다 일하러 갔나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남자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배나무 접은 이제 나무를 이제 다른 데 붙이는 거, 뭐 나무 하나를 다른 나무에 이어주는 거를 접한다라고 하죠. 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주정은 우리 술주정을 말하죠. 술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단 말은 돌을 막 뽑아낸단 말이니까 힘이 센 이 말이죠. 힘이 센. 오리치를 잘 놓는. 오리치는 오리를 잡을 때 쓰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자, 여기까지를 다 묶으면 이게 성격이 되겠죠. 괄괄한 성격이겠죠. 자, 그러한 삼촌의 엄마, 뭐 숙모가 되겠죠.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제일 우리 앞에 우리 이연의 시작 얼굴에 별이 콩 별자국이 솜솜난부터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가 친척의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가 친척들이 지금 몇 명이 모인 거죠? 자, 일단 여기에 만난 소개가 들어간 어떤 친척들은 실리고모, 이녀, 작은 이녀 3명.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산 쪽에 3명, 6명이죠. 그 다음 큰골고무 쪽에 4명, 10명이죠. 자, 삼촌 쪽에 4명, 14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또 누구까지? 우리 가족, 나와 엄마와 아빠 또 3명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 집이었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집이었죠. 그럼 2명이죠. 와, 총 19명입니다. 대가족이죠. 자, 이 대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이 대가족들의 모였을 때 그 일가 친척들의 외양과 특성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자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일가 친척들이 모였던 이런 시절, 이런 어떤 명절날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작품 속에. 자, 이렇게 친척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요.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서 방 안에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자, 여기에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끄면 자, 새 옷의 냄새가 난다 할 때 새 옷 우리 그런 거죠. 명절이 되면 우리 특히 흔히 말 설날이 되겠죠. 주로 설날 명절이 되면 다들 이제 새 옷을 꺼내서 입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간습 같은 거와 관련해서 자, 이 부분은 어떤 명절의 분위기를 근데 여기서 명절의 분위기라는 게 되게 흥겹고 화기애애하고 평화롭고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런 분위기를 내음새 후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당연히 이런 냄새가 나는 게 어린 시절이니까 그리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백석의 특징을 말했지만 백석이 시를 짓던 그 시대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로서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다 모일 수 없는, 다 해체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작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모여서 명절의 분위기를 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다 그리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 다음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가 나고. 자, 이것도 계속 연결돼야 되겠네요. 자, 이것도 어떤 명절의 분위기 또는 명절 음식을 후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상당히 이 작품 네 우리 뭐 당연히 앞에 일가 친척의 외양 묘사는 시각적입니다. 맞죠? 되게 시각적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명절의 어떤 분위기를 후각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상당히 감각적인 작품이다라는 특징이 또 보입니다. 자, 끼떼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었다. 이번에는 역시 어떤 이 명절 음식을 이번엔 촉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촉각적으로 드러내고 얘들이 찬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겨울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명절은 명절인데 아마 추석이 아니고 설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이 명절의 분위기를 후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되죠? 자, 그다음 보면 저녁 술을 놓은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자, 여기서 우리 저녁을 먹고 저녁 숟가락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적 배경이 이제 저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친척들이 모이는 이 시점이 낮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작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아이들은 외양간 섭은 엽이란 뜻이에요.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 이거는 어떤 민속놀이의 일종입니다. 뭐 실제로 쥐 잡는 건 아니겠죠. 하고 숨굴막질, 이게 숨바꼭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숨바꼭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 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 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 여기 지잡이부터 할까요? 자, 여기까지를 묶으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노는 아이들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역시 또 이 명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흥겨운 명절의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명절의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그리움이 묻어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일단 자, 그런 명절의 분위기를 이제 아이들의 어떤 민속놀이를 열거를 시켜놨죠. 맞죠? 자, 열거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다라고 우리 지금 이 분명히 이 작품은 회상입니다. 회상 구조예요. 자, 그렇지만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죠. 현재형을 씀으로써 어떤 효과? 생동감을 가져다주는 자, 그런 명절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특징도 보이고 있네요. 물론 이 작품은 회상 중입니다. 자, 밤이 깊어가는 자, 이제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자, 밤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저녁에서 이제 밤으로 시간이 더 흐르네요. 집 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은 뭐 아랫간 윗간 아랫간 할 때 우리 따뜻한 쪽이죠. 을 웃고 이야기하고 되게 즐거운 어떤 명절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죠.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좋아질하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놀이가 또 열거될 겁니다. 좋아질 이거는 우리 공기놀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기놀이를 해봤나요? 어렸을 때 해봤을 수 있겠는데 쌤은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 쌈방이는 이거는 뭐 일종 주사위 굴리는 거고요. 그다음 바리깨 돌림. 바리깨 돌림 뭐 주발 이제 뭐 우리 주전자 같은 걸 말하겠죠. 뚜껑을 돌리는 거랍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런 놀이들은 하고 논 세대가 당연히 아니니까 어떤 놀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놀이들을 하는 뭐 밤새도록 하는 만큼 그만큼 이 명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흥겹고 평화롭다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호박대기하고 호박대기는 일종의 말타기 놀이.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죠? 말타기. 아, 말뚝박기 맞죠? 자, 그다음에 제비손이 구이손이. 제비손이 구이손이 뭐 이거는 뭐 옆에 풀이 보니까 뭐 다리를 세는 놀이라고 하는데 다리를 막 엇갈리게 끼워가지고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또 어떤 놀이를 열거함으로써 흥겨운 명절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 상당히 이 부분은 뭐 명절의 어떤 흥겨움을 잘 드러내고 있고 되게 되게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겠네요. 어떤 이런 흥겨움을 열거를 통해서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생동감 있게 실제 놀이들을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특징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뒤에 뭐 화대가 되겠죠. 우리 등불을 놓는 곳, 등잔대 같은 거, 사기방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죠.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이런 말이겠네요. 우리 홍게닭은 새벽닭. 새벽닭 한 3시 4시 정도에 울겠죠. 몇 번이나 울어서 자, 이건 뭐 계속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 아랫목이 따뜻하니까 아랫목 자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따뜻한 데서 가서 자려고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뭐 우리 히드득은 웃는 모습이니까 상당히 또 흥겨운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네요. 여기서도 뭔가 흥겨운 분위기가 됐으니까 현관편을 밑줄 겁시다. 상당히 지금 되게 화기애애하고 어떤 되게 평화롭다라는 걸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잠이 든다. 자, 역시 또 잠이 든다. 현지형을 썼죠. 자, 이게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는 문창에 텀낭새는 처마 안쪽 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지는 아침. 자, 드디어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자, 시간은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아침이 온 거죠. 명절 다음 날 아침이 된 거겠네요. 자, 시누이 동서들을 말이죠. 들이 울적하니 북적대면서 흥성거린다는 것도 되게 활기차게 이런 아침 분위기 자체가 되게 또 그죠? 되게 활기차고 되게 흥겹죠. 부엌으론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지갱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자, 역시 이 마지막에 역시 어떤 명절에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후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시는 감각적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런 후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제2연 명절날 큰 집에 모여 음식 준비를 하고 정을 나누는 친척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현관편으로 밑줄을 그었지만 이 작품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명절의 분위기를 한 편의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줌으로써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대한 또는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정리를 하면 글자가 조금 작네요. 뭐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잘 기억을 하는데 자, 이거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작품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중에 뭐 여기 보면 산문적 진술, 이건 전체적으로 산문적으로 그죠? 진술이 되어 있죠. 행 구분 없이.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 맞죠? 여기 화자가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특징이고, 반복 열거 대꾸 등이 들어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공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라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그 1연에서는 당연히 화자의 집이었겠죠. 근데 2연에서는 이제 큰 집으로 어떤 공간이 변했죠.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또 큰 집 안에서도 뭐 아랫방이라느니 뭐 그 우리 앞에 그런 표현 나왔죠. 외양간 옆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또 좀 작게도 공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평안도, 방언, 토속적 소재가 사용되어 있고요. 현지형 어미, 감각적 이미지는 전부 다 생동감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토속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나열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여운한 골 쪽에 대해서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